안녕하세요. 2주 끝장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중급의 성하연입니다. 자, 오늘은요. 36회 중급 문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항상 나오는 내용이죠. 언제나 나오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구별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인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강화 부근리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은 어떤 시대? 바로 청동기 시대에 처음 만들어졌으며 권력을 가진 군장이 출현했음을 보여줍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따라서 청동기 시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다 라고 나오는데요. 우경은 철기와 함께 널리 보급되게 되고요. 두 번째,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대요.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가 되겠죠. 세 번째, 빗살무늬 토기를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신석기 시대에 음식을 저장하고 조리하기 위한 토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빗살무늬 토기였죠. 자, 그리고 청동기는 민문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반달돌칼이 나왔습니다. 반달돌칼, 돌이라서 이거 구석기나 신석기 아니야 라고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청동기 시대 청동은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아무나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귀족이 아니라 그 군장의 장식품이나 이런 것들로 주로 사용이 됐었고요. 제사용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도구는 아직까지도 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간석긴 반달돌칼이 청동기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실을 뽑기 위해 가락바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신석기 시대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직조 생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대화에 해당하는 나라의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흉년이 계속되어서 신지께서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한대요. 그랬더니 천군께서 조만간 하늘의 제사를 지내신대요. 자, 신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군장의 이름이죠. 신지 혹은 읍차라고도 불리었던 사만시대의 군장 되겠고요. 천군 같은 경우에 사만은 재정이 분리된 사회였지요. 제사장이었던 천군 되겠습니다. 이러한 천군은 신성지역인 소도에 머물면서 제사를 지내서 이곳은 이제 누가 범죄자들이 와도 이제 함부로 잡아갈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다. 기억해 주시고요. 서옥제 혼인풍습은 고구려의 풍습, 고구려 혼인풍습이죠. 민며느리제, 옥저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한 책화, 동예의 풍습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예는 이제 책화라는 대표적인 풍습이 있었더라. 기억해 주시고요. 조계혼도 있었죠. 자,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리는 건 부여에 대한 설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해서 가들이 있었고 그들이 각각 사출도를 다스리는 형태 연맹왕국이었고요. 자, 여기 5번에 보시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금 8조 나와져 있는데요. 범금, 충격적인데 이거 처음 듣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게 바로 배웠던 고조선의 8조법 되겠습니다. 뒤에 8조만 봐도 힌트가 필히 딱 오죠. 요거는 고조선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철기시대 여러 나라 풍습 구분하는 거 정말 자주 나오는 출제 포인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이번에는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72년에 전진의 왕, 전진은 중국에 있었던 나라죠. 북연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보내서 불상과 경문을 주었습니다. 왕이 사신을 보내 사례하고 토산물을 바쳤고 374년 그 다음해에는 율령도 반포하네요. 자,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했던 바로 고구려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구려의 어느 왕? 바로 소수림왕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 전진이라는 게 큰 힌트입니다. 삼국시대 불교를 수용을 하게 되는데요. 고구려는 중국 전진으로부터, 백제는 중국 동진으로부터 이렇게 수용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신라는 나중에 법흥왕 때에 이제 공인이 됐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시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성격에서 왕의 업적 골라주시면 고구려 소수림왕 하면 불교 수용, 율령 반포, 태학 설립, 그래서 인재양성으로 가주셔야 되겠죠? 평양으로 천도했던 건 장수왕, 고구려 장수왕의 업적이 되겠고요. 고구려 장수왕. 자, 우산국을 정벌했던 건 이제 신라의 지증왕 되겠습니다. 지증왕. 자, 독서 상품가를 실시했던 건 신라의 이제 원서왕 때 일이고요. 원서왕.
자, 영락이라는 연호를 썼던 건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왕의 업적 묻는 내용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번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유물은 부여 능산리 고분군 근처의 절터에서 출토되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도교와 불교가 함께 반영된 백제의 뛰어난 문화유산이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도교의 그런 것을 보여주는 유물로서 고구려의 사신도 그리고 백제 금동대학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거 골라주시면 되시겠죠? 우선 첫 번째는 가야의 금동관이므로 옳지 않고요. 두 번째는 무령왕릉에서 출토되었던 유물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분청사기 조선시대고요. 네 번째는 이제 가야에 있었던 그런 수레 모양의 토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겠지요. 백제 금동대향로에서 향로기 때문에 불교 유물인데 여기에 조각되어 있는 내용들이 도교의 사상이 들어가져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는 문제인데요. 고구려와 수해전쟁이 첫 번째 목차, 두 번째는 고구려와 당해전쟁입니다. 자, 고구려와 당해전쟁 해서 결국 어떤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 안시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지요. 안시성의 성주와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끝까지 열심히 튼튼한 성곽을 이용해서 막아내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안시성 전투의 승리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백강전투 같은 경우에는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이제 백제의 부흥운동군과 그다음에 일본 애들이 와서 도와줬던 그런 전투가 되겠죠. 물론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기벌포 전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라가 당나라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나당 전쟁을 벌였던, 그래서 육지에서 벌였던 전쟁 되겠고요. 육지에서 매서성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기벌포 전투가 되겠고요. 자, 한산도 대첩하면 조선시대로 가주셔야 되겠죠. 1592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황산벌 전투는 백제가 마지막 멸망할 때의 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우선 다 고구려가 들어간 전투도 아니거니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의 사진으로 옳은 것은 하면서 삼국의 불상입니다. 이것은 고구려의 대표적인 불상이고요. 광배라는 큰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광배라는 것은 부처님 뒤에 반짝반짝 빛나는 빛을 말하는데요. 자, 광배 뒷면에 연가 7년이란 연대가 새겨져 있고 부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설명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광배만 있는 것을 골라도 추려집니다. 우선 뒤에 광배가 크게 나타난 거는 두 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얘는 부처가 둘이에요. 이불병자상, 발의 대표적인 유물이 되겠죠. 두 번째, 요게 바로 고구려의 금동연가 7년명 열애입상 되겠습니다. 자, 요게 대표적인 고구려 유물이기도 한데 사실 고구려 유물이 현재 많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남아있는 것 중에 고구려 몇 개 없으니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삼국시대에 어느 나라에서나 다 만들어졌던 이제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되겠는데요. 요게 나중에 일본의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에 많은 영향을 주죠. 반가우자를 트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하남에 있는 하사창동 철조 석가 열애 좌상이 되겠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광주 충국리 철불이라고도 부르다가 현재는 하남에 옮겨져 있고요. 고려 시대의 대표적인 이제 불상이 되고 아주 크기가 큽니다. 대형 철불.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경주에 있는 석굴암 되겠죠. 그래서 나라만 구분했어도 쉬운 문제입니다. 발해가 될 거고요. 고구려. 그다음에 요거는 정확하게 어느 나라인지 알 수 없어요. 다 비슷하게 만들어서 백제나 신라 어디든 해당되는 삼국시대의 유물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고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일신라가 되겠죠.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라 말의 사회 상황인데요. 해공왕 나왔습니다. 해공왕 이후에는 신라 멸망입니다. 즉 신라의 말기에 어떻게 왕권 무너지고 그때의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화로 표현해 본대요. 자, 신라 말에는 당연히 불만들이 많으니까 봉기들이 일어나죠. 특히 진골만의 세상은 이제 그만 하면서 육두품들도 들고 일어났고요. 자, 완산주에서 이제 후삼국 시대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을 하죠. 견훤이 나라를 건설을 했습니다. 자, 김은돈의 난을 속히 진압하라 나오는데 요거는 신문왕의 대표적인 업적이 되겠죠. 신문왕은 통일신라의
중기, 즉 신라의 중기에 해당하는 왕입니다. 따라서 문무왕 다음 왕으로서 아주 강력한 왕권 일대이기 때문에 혜공왕 이후랑 절대 맞지가 않죠. 시기적으로. 따라서 3번이 틀렸고요. 원종과 애노의 난, 이렇게 농민봉기도 심각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삶도 너무나 어려웠죠. 자, 요즘에는 호족이 유헌하는 선종이 유행한다네. 그렇죠? 이런 호족들과 육두품들이 선종 승려를 후원했고요. 그리고 또 농민봉기 일어났고요.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후삼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번엔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는 내용이네요. 자, 인물 얼굴은 모르더라도 글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오늘의 주인공은 부석사, 낙산사 등의 사찰을 창건한 승려. 그래서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신앙을 전파하는데요. 신라 불교 진흥에 기여했습니다. 신라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배웠던 승려가 원효와 의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부석사를 창건했던 인물은 바로 의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의상에 관련된 내용으로 골라주시면 누구 골라주시면 될까요? 바로 신라의 화엄종을 개창하였다가 되겠습니다. 아마 눈치껏 앞에 신라가 써 있어서 여기 신라 있네 고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왕호천 축국전은 이제 해초가 서술을 했던 그런 책 되겠고요. 대각국사는 의천이지요. 고려 시기의 승려 되겠습니다. 정해쌍수를 수행 방법으로 이제 강조하였다라고 나오죠. 진울국사 되겠습니다. 진울. 자, 그리고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속 5개를 제시하였다. 원광이죠. 원광의 세속 5개를 바탕으로 이제 화랑도의 규범이 되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쪽도 통일 신라, 둘은 고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우선 1번. 자, 이번에는 가부터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경제 재조명 해서요. 우리 학회에서는 고대 국가의 경제 생활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많은 참여를 바란대요. 첫 번째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고구려, 그 다음에 요게 백제, 그리고 신라, 가야, 그다음 발해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진대법으로 백성을 구휼하다.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아주 적절하죠? 고구려에서 이제 을파소의 건의로 고국천황 때 백성 구휼 제도가 실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백제 병란도가 국제무역항 말도 안 되죠. 병란도는 고려의 대표적인 국제무역항이 되겠습니다. 예성강 하구에 위치를 해줘 있지요. 자, 금성에 동시 설치했다. 신라 지증왕 정말 잘 나오는 내용이죠. 동시를 감속하는 게 동시전이라는 기구도 있었습니다. 가야 하면 쇠가 많기 때문에 덩이쇠를 화폐로 사용했다. 가야는 항상 나오는 게 쇠 아니면 벼농사 이렇게 관련해서 잘 나오죠. 자, 발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담비 가죽을 수출합니다. 발해 대표적인 수출품이었습니다. 약간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가끔 이렇게 수출품, 수입품 이런 품목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자, 이번에는 밑줄근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온돌류적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대조영이 세운 이미 발해라는 것 다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 침략으로 멸망했다. 지금 발해가 있는데 이 시기에 한이 있지는 않겠죠. 한나라의 침략으로 멸망했던 건 고조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무제의 침략으로 멸망했고요. 무왕 때 당의 등주를 공격했다. 발해하면 왕 몇 명 없었죠. 대조영 그리고 무왕, 문왕, 선왕만 기억하면 됐는데 무왕 때 이제 당의 등주를 공격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장문휴라는 장군이 있었죠. 자, 도병마사에서 국방 문제 논의하였다. 고려에 대한 설명 되겠고요. 고려의 이제 독자적인 회의기구. 자, 지방행정구역으로 구주우소경 신라 되겠습니다. 어떤 신라? 통일신라가 되겠죠.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넓어진 영토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행정구역을 개편합니다. 신문왕 때. 자, 화백회의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은 신라에 대한 설명 되겠죠. 통일신라 이후에는 화백회의의 기능이 많이 축소됩니다.
자, 밑줄근 국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자, 오늘 최승로가 국왕께 시무 28조를 건의해서 불교 행사 축소하고요. 그리고 향후 국정 운영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최승로가 누구에게 바쳤을까요? 고려의 성종에게 보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때 그래서 성종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뭘 설치하게 될까요? 바로 12목을 설치하게 됩니다. 12목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이제 물산이 풍부한 지역에 이제 설치를 해서 따로 관리를 했던 지방간이 파견됐던 그런 부분이고요. 자, 후삼국을 통일했던 것은 이제 고려 왕건의 업적이 되겠죠. 자, 몽골 풍속 금지 같은 경우에는 고려 공민왕 그리고 노비안건법은 고려 광종의 업적이고요. 전민 변정도감은 고려 공민왕의 업적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잘 나오는 게 아무래도 왕건 그리고 광종 그리고 지금의 성종 업적과 함께 그다음에 이제 공민왕 부분 요렇게 해서가 가장 잘 나오는 왕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에 들어갈 탑으로 오른 것은 해서 일제 문화유산 약탈에 맞선 외국인들 하고 나오고 있네요. 자, 1907년 일본 국내 대신이 고려 후기에 세워진 석탑을 강탈해 갔다. 이에 맞서 대한매일신보의 발행인 베델과 코리아 리뷰의 방행인 헐버트가 일본의 약탈을 지속적으로 언론에 고발해가지고요.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여기에 큰 힌트 주고 있죠. 원의 영향을 받아 조성된 이 석탑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요. 원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원 이렇게 동그라미 생각하시면서 10층 석탑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 되겠고요. 우선 여기 있는 불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라의 석탑이니까 고르시면 되겠죠. 고려니까요. 그죠? 자, 정림사지 5층 석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여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원나라랑 관련 없고요. 그다음에 월정사 같은 경우에도 고려의 이제 고려의 탑이긴 한데요. 고려의 탑이긴 한데 석탑이긴 하지만 원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니고 요거는 다각 다층탑으로 의미가 있는 탑이죠. 그래서 각각의 탑의 특징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기행문에 나타난 답사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땡땡에 다녀왔대요. 고려시대 정자를 생산했던 사당리 가마터를 갔고요. 그다음에 만덕산, 백년사, 백년결사 요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년사는 고려 후기의 승려 요새가 결사운동을 벌였던 곳, 유서 깊은 사찰의 분위기. 오솔길을 따라 정약용, 아주 큰 힌트 나왔죠. 다산초당 발걸음을 옮겼대요. 자, 정약용의 유배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바로 전라도 강진 되겠습니다. 다 골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강화도 하면 주로 이제 그 고인돌 물어보고 그다음 고려궁지나 이런 것들 잘 나오고요. 혹은 이제 강화도로 들어왔던 뭐 병인양요라든가 신미양요 잘 물어보는 지역 있죠. 그다음에 강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죽헌도 있고요. 이런 것들 잘 물어보고 그다음에 군산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일제강점기에 여기로 많은 약탈을 해갔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경주는 워낙에 신라수도라서 잘 나오는 지역이죠. 지금 오늘은 우리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되셨던 전라도 강진 나왔습니다. 여기서 목민심서 같은 많은 책들을 저술하셨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다음 두 사건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망이가 말하기를 하고 얘기하고 있네요. 망이망소유의 봉기 되겠습니다. 우리 고향을 현으로 승격시키고 수령을 도와 위로하다가 이제 다시 군대를 일으켜 토벌하러 오다니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자, 만적 나옵니다. 망이랑 만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봉기를 일으켰던 인물 되겠습니다. 망이망소유 같은 경우에는 공주명학소에서 일으켰던 인물 되겠고요. 그다음 만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경에서 이제 노예 출신으로 최충원의 사노비였죠. 그래서 이제 노예 해방을 부르짖었던 인물인데 실패하고 말았죠. 자, 그렇다면 고구려 부흥을 내세웠나요? 고구려 부흥은 아니죠. 그죠? 고구려 부흥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과는 관련이 따로 없고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무신 집권기에 발생하였다. 그렇습니다. 무신 집권기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있었던 농민 반란, 노비 반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몽골과의 강화를 반대했던 건 삼별초의 항쟁 되겠죠. 자, 그다음 정감록의 영향을 받아 일어났다. 예, 관련 없고 조선시대지요. 임술 농민봉기의 계기가 되었다. 진주 농민봉기 얘기하고 있네요. 따라서 관련이 없는 부분이 되시겠죠. 자, 이번에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나오네요. 거란장수 소손영과 담판을 벌이는 서이 나왔습니다. 고려에서 거란이랑 싸울 때의 일이죠. 그죠? 자, 그리고 가가 있고요. 윤관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진족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나와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고려가 거란족과 2차 그리고 3차로 싸웠던 내용이 나와야 하겠지요. 자, 김종서가 육진을 개척한 건 조선시대 세종 때 일이니까 당연히 옳지 않겠죠. 자, 박이가 쓰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이거는 이제 고려 말에 있었던 일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자, 다음 최영이 요동 정벌 추진하였다. 마찬가지로 고려 말 되겠고요. 이성계가 황산에서 왜구를 격퇴하였다. 이것도 고려 말이니까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죠. 답은 5번 되겠네요.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물리쳤던 게 바로 3차 침입을 물리쳤던 일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에 해당하는 역사서로 옳은 것은 하는 문제네요. 고려 후기에 편찬된 역사서로 자주적 입장에서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라고 나와져 있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뭐 고조선 호삼국의 역사와 함께 불교 수용 관련한 내용도 있고요. 절과 탑, 불상에 관한 내용, 스님에 관한 내용 등등등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군이 들어간 자주적인 역사서라는 거겠죠. 바로 삼국유사 일연이 썼던 책 되겠습니다. 발해고는 조선시대 유득공이 썼던 책으로 발해를 우리 역사로 갖고 오게 되면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쓰게 되죠. 동사강목도 조선시대 역사서입니다. 안전복이라는 아저씨가 썼던 책 되겠고요.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 중기에 김부식이 썼던 요거는 이제 자주적인 역사서라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서로서는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역사서가 되기는 하겠지만 뭐 단군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군 내용이 처음 실렸던 게 바로 삼국유사고요. 제왕운기에도 마찬가지로 실려져 있기는 합니다. 자, 이번에는 밑줄근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는 문제네요. 이들은 조선 정부가 종로에 만든 상점가에서 물품을 팔았습니다. 즉 세금을 내고 운영을 했던 시전상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왕실이나 관청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공급하였는데 유기전상인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전상인이죠. 자, 그러면 시전상인과 관련된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지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두었다. 요거는 사상이죠. 그래서 개성에 있었던 송상에 대한 내용 되겠습니다. 자, 의주의 근거지를 줬던 건 만상 되겠죠. 요것도 사상입니다. 자, 금난 정권을 통해 사상을 억압했던 것, 요게 바로 시전상인의 특권이었고 나중에 정조 때 폐지가 되었죠. 여러 장치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시킨 건 보부상에 대한 설명이고요. 주로 포구에서 중개, 금융, 숙박 등의 영업을 했던 것은 객주, 여각에 대한 설명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밑줄근 왕이 추진한 경제정책으로 옳은 것은 하는 문제네요. 자, 우리 풍토에 맞는 농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농사직설이 편찬되었습니다. 농사직설 언제 편찬되었나요? 바로 조선 세종 때 편찬되었던 그러한 책 되겠습니다. 자, 지계를 발급했던 건 고종 때죠. 대한제국입니다. 직전법을 폐지하였다. 명종 때 폐지가 되죠.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광해군 때 실시가 되고요. 건원중보를 발행하였다. 건원중보 같은 경우에는 고려 성종 때 만들어졌던 이제 화폐가 되겠습니다. 철로 만들어진 게 특징이고요. 자, 세종 때는 연분 9등법, 전분 6등법 같은 이제 토지 제도가 마련이 되었었지요. 세종이야 워낙 업적이 잘 나오니까 항상 모든 내용들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가에 들어갈 민속놀이로 옳은 것은 하는 문제네요. 자, 땡땡문화원에서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전술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오는 자, 무엇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이웃과 손잡고 둥글게 돌며 노래 부르면서 풍성한 한가위 나왔습니다. 주로 시기랑 비슷한 문제들이 잘 나와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인 민속놀이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하면서 그림까지 다 주고 있는데 설마 강강술래 안 고르시진 않았겠죠? 강강술래 되겠고요. 자, 줄다리기라든가 그다음에 차전놀이, 노다리 밟기 같은 경우에는 정월대보름에 주로 하는 세시풍속 되겠고요. 자, 다음 이제 남사당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놀이긴 한데 풍속 날에 하는 그런 놀이는 아니고 그냥 전통놀이가 되겠죠. 자, 항상 이런 세시풍속 전통놀이도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잊지 마셔야 할 것이고요. 자, 다음 답사 지역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번엔 되게 위치에 대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는 어딜까요? 바로 하회마을, 봉정사, 도산서원 나와져 있는 안동이 되겠습니다. 자, 안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거는 지금의 완도 지역이 되겠죠. 자, 안창호의 대성학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전부 평양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공민왕이 홍건적이 침입 때 피란했던 게 바로 요 안동 지역입니다. 전봉준이 고병갑의 학정에 반발해서 봉기했던 건 고부 지역이었지요. 따라서 지역적으로도 전라도 지역이라 맞지 않겠죠.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다음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도원수 강홍림 나왔습니다. 명나라 장쇠말에 그대로 따르지 말고 패하지 않는 방도를 강구해라. 누구겠습니까? 중리배교를 했던 광해군에 대한 설명 되겠습니다. 자, 광해군이 과전법을 실시하지는 않았죠. 과전법이 실시됐던 건 고려 말에 있었던 일이고요. 별기군은 고종 때, 경국대전이 반포됐던 건 성종 때지요. 동의보감 완성, 요게 바로 광해군의 업적 되겠습니다. 광해군 때 이제 동의보감을 완성해서 백성들의 치료법을 이제 보급했던. 자, 수하나성을 축조했던 건 정조에 대한 설명이지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워낙 업적이 많은 왕들이 많아서 잘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화폐 변천입니다. 화폐가 은근 때되면 한 몇 회에 한 번씩 꼭 나오는 주요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엔 조선시대의 다양한 화폐들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중에서 만들어진 것은 이제 세종 때의 조선 통보가 되겠고요. 그렇게 널리 알려지진 않았죠. 그리고 상평통보, 숙종 때 일입니다. 숙종 때. 요거는 그나마 좀 널리 쓰이게 되었고요. 마지막 당백전은 흥선대원군 때의 대표적인 뭘 만들기 위해? 바로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 당백전을 발행을 하게 되지요. 따라 순서대로 간다면 가가 가장 먼저일 것이고요. 다, 그 다음에 나가 돼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 다, 나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하는 문제인데요. 어떤 폐단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만 호가 져야 할 양력을 역이라는 내용 힌트 처음부터 나오죠. 10여만 호가 감당해야 하니 한 집안의 남자가 4-5명 있어도 모두 군역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심포값이 4-5냥이니 한 집안이 4-5명이 모두 소용되는 비용은 20여냥. 헐, 그래서 비록 날마다 매질을 하여도 그것을 마련할 수가 없어. 마침내는 죽지 않으면 도망을 가는 군역의 문란에 대한 설명이 나와져 있고 특히 마지막에 엄청난 힌트. 영조를 주고 있죠. 영조하면은 바로 균역법이죠. 따라서 역을 줄여주게 됩니다. 어떻게 줄였을까요? 1년에 2필씩 껐던 군포 이것을 1필로 줄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상평창과 의창 같은 경우는 둘 다 흑창을 개편했던 빈민구휼 정책 되겠습니다. 고려시대의 일이므로 옳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 토지 1결당 쌀 4도를 납부하게 했던 건 영정법이 되겠습니다. 향촌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사창을 설치하였다. 요것은 사창제 흥선대원군 시기의 일이지요. 자, 이번엔 다음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화문, 근정전, 사정전, 강련전 등의 중심 건물이 직선으로 그리고 동서남북 네 방향에 건춘문, 영추문, 광화문, 신무문이 있대요. 바로 조선 가장 먼저 만들어진 우리의 경복궁 되겠습니다. 자, 경복궁에 석조전 있지 않죠? 요건 덕수궁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창경궁 되겠습니다.
자, 다음 아간파천 이후에 고조원이 황궁한 곳도 덕수궁이 되겠고요.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져 있는 건 종묘. 태조 때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창건된 것이 바로 경복궁, 바로 최초의 궁이 되겠죠. 자, 이번엔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하는 문제네요. 자, 죽으면서 한 말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저절로 흐르는데 지금 선생의 글 읽으니 도덕이 뛰어남을 더욱 알겠네. 조정 관리들은 성취를 기다렸고 시골 안악들도 존경을 바쳤다네. 여가에 익힌 솜씨 필세 좋다 굿세어라 하면서 숙종이 정암집을 읽고 쓴 시래요. 이 시는 누구의 죽음을 애절하게 표현했는데 소격서 폐지를 했답니다. 누굴까요? 바로 앞으로에도 기묘한 이름 조광조 되겠습니다. 앞으로에도 조광조, 뒤로에도 조광조. 자, 기묘사화 때 사사가 되었다라는 또 큰 힌트를 주고 있죠. 자, 그럼 조광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론을 주장하나요? 여전론은 이제 정약용이 주장했던 내용 되겠습니다. 성악집이요를 서술하였다라고 나왔는데요. 요건 이의 저서가 되겠죠. 좀 헷갈리는 게 바로 이제 이황이 썼던 이제 성악십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도 이요 해서 이황은 성악십도 그리고 이는 성악집이요. 그래서 황도 이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건 이고요. 자, 그다음에 정제두가 바로 강화학파를 만들었던 인물 되겠고요. 백운동 서원을 건국했던 건 주세붕, 건국이 아니라 건립이요. 죄송합니다. 건립했던 건 주세붕이고요. 현량과를 실시했던 게 바로 조광조의 업적 되겠죠. 현량과 실시하고요. 소격서를 폐지하고요. 그리고 위훈을 삭제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묘사화로 사사되고 말았죠.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하는 문제네요. 조선 후기 실학자 양반전, 양반의 위성과 무능을 비판한 정나라에 다녀온 중상 학파겠네요. 열하일기 아주 많은 힌트 주고 있습니다. 수레와 선박의 이용 및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바로 박지원 되겠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호사설이라는 책을 썼던 중농학파 되겠습니다. 한전론을 주장해서 최소한의 영업전을 빼고 팔 수 있도록 하고 이 영업전은 못 팔게 하자라는 것이었고요. 박제가는 북학의를 저설했던 인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북학파, 중상학파 되겠습니다. 유형원 같은 경우는 균전론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신분에 따라 토지를 차등하게 해서 균등하게 분배를 하자라는 것이고요. 홍대용은 지전설을 주장하기도 했던 담원집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었죠. 유형원은 반계수록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인물과 저서 정도만 구분하면 실학자들은 항상 문제 웬만해서는 맞출 수 있고요. 자, 이번엔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조선의 사절단이 베이징의 조양문에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청에 발달된 문물을 두루 살피고 서양의 과학기술을 들여오기도 한 이 사절단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사절단이에요? 청에 보냈던 연행사 되겠습니다. 당시 북경을 연경이라고도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연경에 가는 이제 행차하는 그래서 연행사가 되겠고요. 보빙사, 수신사, 조사시찰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우리 개항 하고 나서 보냈던 사절단이 되겠는데요. 미국 그리고 수신사 조사시찰단은 일본에 보냈었던 것이고 조선통신사는 우리가 일본에 보냈던 임진왜란 이후에 보냈던 사절단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상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보도록 할게요. 홍경래 나왔죠. 서북지역 어쩌저쩌고 나왔습니다. 홍경래의 난 하면은 언제일까요? 바로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바로 세도정치 시기, 순원철 요 시기가 돼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답은 라를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는 문제네요. 이곳은 경기도 여주에 있는 강한사입니다. 누구를 재앙하기 위해 세운 사인데요. 남인과 치열한 예송을 벌였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서인이겠죠. 숙종 때에는 노론의 영수, 송자대전, 송이라는 또 힌트를 크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노론의 영수였던 송시열 되겠습니다. 자, 송시열 하면은 이완과 함께 효종과 북벌을 함께 했던 인물 되겠죠. 거중기를 설계했던 건 정약용이 되겠고요. 대동여지도 김정호 되겠습니다. 성리학을 처음 소개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성리학은 이제 안양이 이제 갖고 오게 됐던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훈련도감 설치를 건의하였다. 요거는 유형원에 대한 설명 되겠죠.
자, 이번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는 문제네요. 세도정치. 세도정치에 있었던 사실, 관직을 사고 팔고요. 삼정에 문란이 있고요. 그리고 가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나선정벌. 네, 세도정치 아니겠죠. 세도정치 시기에는 순조, 헌종, 철종 때로 안동 김씨 같은 소수의 가문들이 권력을 집중했고요. 나선정벌은 이제 효종 때 두 차례 러시아에다가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청나라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보냈던 내용이고요. 조총부대를 보냈고요. 육조직계제는 태종 때 처음 실시가 됐지요.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것은 선조 때고요. 외척 간의 다툼으로 을사사화는 명종 때 일입니다. 따라 답은 5번. 왕 시기별로 조선은 정말 항상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밑줄 그는 기억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이미 서양의 나라 수호를 맺은 이상 서울과 지방에 세워놓는 척양에 관한 비, 척양에 관한 지금 서양을 배척하는 비입니다. 바로 척화비가 되겠지요. 자, 이걸 다 뽑아버리라고 고종이 얘기했어요. 예, 아빠가 세웠는데 뽑으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 흥선대원군에 대한 내용을 조사해 주셔야 되겠죠. 임진왜란 당연히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요. 금석과한록 같은 경우에는 추사 김정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독립문을 세운 단체는 독립협회겠고요. 삼전도비는 병자호란과 관련된 내용이죠. 시기별로 구분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이번엔 가나 사건의 공통된 결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99인 나왔으니까 이모군란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는 급진계합파의 정변, 갑신정변 되겠습니다. 자, 이모군란의 진압도, 그리고 갑신정변의 진압도 정부 누가 도와줄까요? 청나라가 도와주게 되지요. 따라서 이모군란 갑신정변의 공통점은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집강소는 동학농민운동 이후에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다 폐지가 됐지만 잠깐 있었었고요. 전라도 지역에 거문도가 불법 점령된 것은 이제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고요. 이 두 사건과 관련이 없죠.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되었던 것은 병인 양요 때 일입니다. 자,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된 것은 강화도 조약에서의 일이지요. 따라서 둘의 공통점으로 전혀 맞지 않죠. 자, 이번엔 밑줄근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음력에서 양력으로 을미사변 이후 개혁, 을미개혁이겠죠. 을미개혁은 기존의 음력 대신 태양력을 채택했습니다. 즉 음력 1895년 11월 17일이 이양력 1896년 1월 1일로 삼았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음력에서 양력으로 했던 을미개혁 때 같이 있었던 일이 바로 요 단발령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을미사변과 단발령 때문에 뭐가 일어나게 된다? 바로 이제 우리 의병이 또 일어나게 되었더라라는 것도 연결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정방을 폐지했던 건 공민왕 때고요. 완벽히 폐지된 것은 그 다음 왕이었던 창왕 때입니다. 고려식이죠. 그리고 이제 만동묘 같은 경우에는 서원을 철폐하면서 같이 없어졌던 이제 그 명나라 왕을 모셨던 무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성순보를 발행했다. 을미사변 때 발행된 것이 아니지요. 통리기무하문도 마찬가지고요.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좀 더 앞에 부분에 있는 내용이고요. 80년대들. 자, 밑줄근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군대 해산 이후에 힌트 많이 주고 있죠. 정미의병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취재한 영국 기자 맥켄지가 찍은 것인데요. 어쩌고저쩌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로 살기보다는 자유로운 인간으로 죽는 편이 낫습니다. 정미의병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정미의병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 골라주시면 될까요? 자, 바로 이제 정미의병이기 때문에 13도 창의군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죠. 네, 옳지 않은 거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종의 강제퇴위 같은 1907년이고요. 그다음 평민들이 대사수였다라는 거. 그리고 국제법상의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요. 13도 창의군을 결성하기도 했었죠. 곽재우, 고경명 등이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이지요. 따라서 시기적으로도 너무 한참 앞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학교로 옳은 것은 자, 1911년 이회영, 이동영, 이상용들이 만주 삼원부 나왔습니다. 독립군 양성을 목적으로 이제 탄압에 의해 20년에 폐교가 됐네요. 자, 20년 전 11년에 만들어졌던 요 바로 신흥무관학교가 되겠죠. 요게 바로 독립군 양성하는 학교였고요. 여기 있는 이제 명동학교라든가 서전서숙은 북간도에 있었던 학교. 근데 독립군 양성은 아닙니다. 배제학당은 이제 선교사가 마련했던 그런 학교가 되겠죠. 그래서 아펜젤러 그리고 스크랜튼의 이화학당. 이래서 뒤에 학당 붙으면 대부분 서양 선교사가 만든 학교고요. 그다음에 오산학교는 정주에 만들어졌었던 이제 우리 민족운동가가 만들었던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독립군 양성은 아니지요. 따라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근대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기로 움직인 근대교통수단 1899년에 처음 개통되지요. 운행 초기엔 정류장이 없어서 승객이 요청하면 어디서나 전차를 했던 전차 되겠습니다. 전기로 움직이니까 전차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서대문과 청량리에서 개통이 되었고요. 영선사의 건의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한성 전보 총국에서 운영하였다. 요거는 이제 전보니까 이제 전보 시스템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영선사의 건의로 만들어진 건 그 당시 기기창이 만들어졌었고요. 프랑스가 부설권을 가졌던 건 경의선 철도 부설권인데 나중에 일본이 가져가게 되고요. 간도 협약에 따라 일본이 가져갔던 것은 이제 저쪽 이제 안봉선 철도 부설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청이 갖고 있었던 것을 일본이 가져가게 됐던 것이지요. 그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이번에는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독립운동가로서 단재 하면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돼야 되겠죠. 1880년에 태어나셔서 36년에 돌아가셨네요. 대한매일신보 그리고 독사신론, 조선상고사 같은 힌트들을 많이 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청산리 대첩을 이끄셨을까요? 역사가신데 네, 아니겠죠. 요건 김좌진에 대한 설명 되겠고요. 한인애국단은 김구입니다. 헬기에 특사로 파견된 건 이트리오죠. 이준, 이상설, 이위종 되겠고요. 조선혁명선언, 요게 바로 신채호 선생님이 작성한 내용이고 이제 의열단의 그 기본 기초가 됐던 내용이기도 하죠. 자,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주도했던 건 이윤재, 최현배 같은 분들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10년대 토지약탈 했으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동양척시 주식회사가 나와야 되겠죠? 토지조사령, 일본인 지주의 비율 변화, 그리고 바로 동척 관련된 내용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백두산 정계비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간도 땅에 관련해서 이 숙종대 역의 토문강을 어떻게 볼 거냐 그 내용으로 잘 나오는 거고요. 방공령 실시지역 분포, 방공령은 언제 나온 건가요? 1880년대에 이제 곡식 유출이 너무 많아지니까 내렸던 내용이고요. 군국기무처기는 제1차 가보개혁에 관련된 내용 되겠죠. 공출제약 금속 공출량 통계, 이건 1940년대 일 되겠네요. 그래서 시대만 구분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제도가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일제는 조선 경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경무총관부를 설치했고요. 헌병사령관을 경무총장에 임명했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용 나오죠. 헌병이 경찰 업무까지 담당하는 헌병경찰제 되겠습니다. 1910년대 일이겠죠. 그래서 지금 경무부와 헌병대 건판이 나란히 걸려있는 모습이라고 나와져 있고요. 자, 그러면 1910년대에 볼 수 없는 내용 골라볼까요? 볼 수 있는 내용 고르는 거죠.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사. 요게 바로 우리 10년대 일이었습니다. 강압적인 통치였죠. 영화 아리랑 1926년 되겠습니다. 원산 총파업도 1929년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밀립대학 기성회는 1923년도의 일이고요. 근우회는 이제 신간의 자매단체죠. 1927년도에 있었던 일 되겠습니다. 전부 20년대 일들이네요. 자, 이번엔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유구한 역사,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무엇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해서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해서 이 헌법을 제정한대요. 자, 7월 17일에 제정된 이 헌법 전문에서는요. 우리 민족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었던 1919년의 3.1운동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3.1운동 관련된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1운동은 동아일보사가 주도하나요?
이건 분화로드 운동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30년대고요. 자, 진주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된 것은 1862년 진주 농민봉기가 임술 농민봉기가 되는 과정 보여주고요. 절영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던 건 독립협회의 활동 되겠고, 일제 무단 통치가 문화 통치로 바뀌는 계기가 됐던 게 3.1운동이 되겠죠. 순종의 인산일의 학생들의 주도로 전개됐던 건 60만세 운동 되겠습니다.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자, 이 건물은 조선 총독부가 새 청사로 옮길 때까지 사용한 곳인데요. 이 건물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해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대요. 을사늑약은 덕수궁 중명전에서 체결이 되었죠. 자, 조선 총독부, 바로 김익상 선생님이 폭탄을 던졌던 곳입니다. 미소공동위원회는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렸고요. 28 독립선언은 도쿄에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던 건 바로 이제 하얼빈역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자, 밑줄근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월 3일은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야. 1929년에 일어난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기념해서 제정되었어. 당시 이 운동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하고 민중대회를 개최하려 노력했던 단체, 바로 신간회 되겠습니다. 자, 신간회가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지는 않았죠. 국채보상 기성회가 따로 있었고요. 자기회사 태극서관은 신민회 되겠습니다. 일제 황무지 개강권 요구 철회시킨 건 보안회고요.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해산되었다. 이 시기엔 통감부가 있지가 않지요. 답은 5번.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결성을 했던 민족 최대의 유일당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밑줄근 조직으로 옳은 것은 함흥지방법원 법정에서 이 서류 중 적이라 함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냐? 물론 일본이요. 여기 적힌 조직을 설치하였는가? 그렇소. 도의 감독부, 군의 총감부, 면의 사감부를 설치했소.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였는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문서와 명령을 전달하고 군자금을 조달했던,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있었던 연통제 되겠습니다. 자, 중강당 같은 경우에는 나철이 조직을 했던 단군을 숭배하는 그런 단체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참의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해서 나중에 만주 지역에서 이제 통합운동을 하면서 만들어졌던 단체가 되겠고요. 대한광복회나 독립의군부는 이제 비밀 결사로서 활약했던 단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관련이 없지요. 자, 이번엔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왼쪽 사진은 상하이 루신공원 훈커우 나와져 있죠. 매헌이라는 전시관입니다. 매헌은 누구의 호일까요? 바로 우리 윤봉길 선생님의 호가 되겠죠. 그는 1932년에 훈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왕의 생일 축하 겸 일본의 전승기념 축하식 단상에 폭탄을 빵 던져서 독립의지를 보여주셨죠. 윤봉길 선생님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김상옥 선생님은 종로 경찰서에다가 던졌던 분이고요. 그다음 김자진 선생님은 이제 북로 군정석으로 이끌면서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고요. 홍범도는 대한독립군단, 청산리 대첩 이전에 봉오동 전투를 크게 승리하고 이 청산리 대첩에도 함께 참여했던 분이고요. 이봉창 선생님은 이제 도쿄 일왕이 탄 이제 마차에다가 던지려고 했는데 아직도 성공하지는 못했던, 하지만 참 의미 있는 사건이었죠. 두 분이 같이 봉봉 브라더스로 이제 한인애국단 소속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밑줄근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노래는 한국신민서사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이 한국신민화 정책을 추진하던 시기 민족 말살기 통치 때가 되겠죠. 이 서사를 암송하게 했네요. 자, 이 시기는 징병제가 시행이 됐었죠. 그죠? 신사 참배도 강요돼서 우리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고 했고요. 국민징용령, 여자정신 근로령 등등등 우리의 인적자원, 물적자원 다 수탈해 갔던 시기입니다. 조선태영령은 1910년대에 있었던 내용이 되겠죠. 강압적인 통치를 위해서 조선인들을 직결 처분해서 때릴 수 있도록 했던 내용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독립군부대 창설기념사진입니다. 이 부대는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미얀마 전선 파견됐던 이 부대의 활동을 말해볼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독립군 누구일까요? 바로 한국광복군이 되겠죠? 한국광복군 같은 경우에는
한국광복군이요. 한국광복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으나 아쉽게도 우리가 이제 일제가 패망을 하면서 자동 광복이 되면서 실행을 못했던 그런 내용이 있고요.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했던 건 김원봉 선생님의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유시 참변 이후 3부를 조직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되겠고요.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요게 바로 이제 홍범도 선생님의 업적 되겠고요. 중국군과 함께 쌍성보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렸던 건 한국 독립군에 해당하는 설명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몽양 여운영 선생님 나왔네요. 자, 조선중앙일보 사장 시절 활동과 함께 좌우합작위원회, 이거 말고도 가장 큰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발췌개헌 같은 경우는 이승만이 했던 개헌 되겠고요. 제주 4.3 사건과 50총선거, 50총선거에 반대하면서 일어났던 게 4.3 사건이었죠. 그죠? 자, 다음에 50총선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당연히 또 맞지가 않고요. 여운형 선생님은 이미 가셨으니까. 자, 조선화학회 사건으로 구속된 인물, 마찬가지로 이윤재, 최연배 같은 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에 뜨거운 남성 하면서 고문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라고 나와져 있고요. 호헌철폐 독재타도 요게 중요하죠. 그죠? 자, 그리고 최루탄 쏘지마 나와져 있습니다. 80년代민주화 운동 중에서 특히 이 호헌철폐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6월 민주항쟁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을 직선제로 개헌할 것을 요구했으나 전두환 정부 같은 경우에는 헌법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13 호헌 조치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의 반대도 많았는데 또한 고문으로 인해서 이제 죽은 박종철 학생의 그런 사인들도 밝혀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더라? 바로 6월 민주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유신헌법 박정희 때고요. 그다음에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반대했던 것도 박정희 때 일이고요.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4.19 혁명이죠. 계엄군의 무력 진압 5.18 민주화 운동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사건이 있었던 정부식의 경제 상황 골라보도록 할까요? 70년대 힌트 주고 있고요. 전태일이 열악한 노동 조건에 항거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외치며 분신을 하죠. 자, 1970년대 대통령 누굴까요? 박정희 되겠죠. 자, 박정희 때 금융실명제 아니죠? 김영삼 때입니다. 경부고속국도가 바로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졌던 내용 되겠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도 김영삼,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은 노무현 대통령 때고요. 국제통화기금에서 구제금융 지원을 받았던 것도 김영삼 대통령 때이지요. 그래서 시기별로 어느 정부인지 구분하는 거 항상 잘 출제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나오는데요. 사진으로 보는 땡땡땡 정부. 자,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된 2004년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가 열리네요. 어떤 정부? 노무현 정부가 여기에 해당을 하겠죠. 자, 그러면 노무현 정부의 통일 노력, 남북조절위원회일까요? 요거는 박정희 정부 때 일이죠. 남북기본합의서, 요거는 노태우 대통령 때고요. 남북 공동성명 7사면 요거 박정희 대통령 때가 되겠고요. 제2차 남북정상회담 1차는 김대중, 2차는 노무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4 이제 공동선언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이 최초로 이루어졌던 건 전두환 때 일입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어떠한 통일 정책이었는지도 잘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50개 문제를 전부 다 풀어봤는데요. 되게 많이 맞으셨는지 아니면은 이번 회차로 합격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시험을 잘 준비하시는 분들도 항상 나오는 패턴이 너무너무나 비슷합니다. 주로 지역에 관련해서 내용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요. 나라별로 내용 구분하는 거, 왕 업적 구분하는 거, 그리고 인물에 대해서 구분하는 거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에 맞추어서 공부하시고 너무 어려운 부분은 사실 조금 배제하셔도 되는 게 시험 합격 라인, 커트라인이 있기 때문에 몇 문제 정도는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 놓지 말으셔야 될 거는 조선시대는 정말 내용이 잘 출제되니까 절대 조선시대는 빠뜨리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와 함께 그 다음에 현대사, 은근 요 부분에서 많이들 틀리세요. 요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이번 시험에 만약 합격을 못하셨다면 다음 시험에는 꼭 합격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